안녕하세요, 헛쌤입니다. 오늘은 말하기가 빨리 늘지 않는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학생 상담을 하다가 보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고민이 선생님, 말하기가 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고민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건 아마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긴장되고 생각한 것보다 잘 말이 나오지 않아서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할 걸, 이렇게 말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한 적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10주 과정을 듣는데 어떤 학생은 빨리빨리 말하기가 느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한 학기 내내 비슷한 수준의 말하기를 갖는 10주 될 때까지도 말하기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특징이 뭘까? 사실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자기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지 아마 한 개, 두 개쯤은 여러분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기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 학생의 첫 번째는 바로 학교에 잘 오지 않는 학생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도 사실 중국에서 1년 동안 어학당의 학생으로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이유로 학교에 안 갑니다. 저도 학교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각할 것 같은데 그냥 가지 말자. 수업 중간에 들어가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가지 말자 하고 안 가고 오늘 문법 2개 배우는데 하나는 내가 아는 거고 하나는 그냥 책으로 공부하지 그냥 인터넷으로 보지 이런 마음으로 안 가는 날도 있고요. 학교에 안 갈 이유는 너무 많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날씨가 좋은데 교실에 앉아 있을 수 없어. 그래서 학교에 안 가고요. 비가 와요. 비가 와서 학교에 갈 수 없죠. 눈이 와요. 눈이 와서 학교에 갈 수 없고요. 너무 추워서 갈 수 없고요. 더워서 갈 수 없고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 안 와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보통 다니고 있는 그런 어학당들 아니면 다니게 될 어학당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 문형이 있다 아니면 오늘 꼭 배워야 할 단어들이 있다 라고 하면 4시간 동안 굉장히 체계적으로 처음에 그런 어휘나 문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장들, 다양한 예문들, 좋은 예문이라고 하죠. 좋은 예문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이해하는 과정이 여러분이 그냥 문법만 보고 글로만, 책으로만 보고 문법을 이해할 때랑 선생님들이 예문을 주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사실 한국어 선생님들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어떤 예문을 선택해야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 문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그만 그런 의미 차이, 어떤 느낌 차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서 제공하는 예문들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냥 편하게 쉽게 한국어를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대본과 연습에 의한 그런 잘 짜여진 수업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전이나 책으로 공부하는 것과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문형과 어휘를 이해시킨 다음에는
실제로 말할 때, 실제로 쓸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문형과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죠. 근데 그 연습의 과정도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쉬운 단계부터 점점 어려운 태스크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 문형이 내 몸 안에 습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4시간 수업 과정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 하루 안 가는 거 뭐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 안 가고 이틀 안 가고 3일 안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다른 친구들과의 큰 격차를 느끼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점점 더 학교에 가기가 싫어지죠. 그러니까 나만 좀 못하는 것 같고 친구들은 어제 뭘 했는데 나만 그 숙제를 안 했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럼 점점 교실과 멀어지는 거예요. 또 교실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도 점점 더 멀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는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당연한 문제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지키지 않는 문제예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 잘 안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 성격이 좀 그래요. 좀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스타일이거나,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 못 일어나거나 아니면 막 밤만 되면 이렇게 컨디션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막 유학 중에 불면증에 걸리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서 학교에 잘 못 오거나 왠지 학교에 가려고 하면 괜히 막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런 이유들로 이제 학교에 못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학교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늦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그냥 아프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선생님, 제가 오늘 좀 아파서 열심히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파도 교실에 가서 앉아 있으세요.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이 집에서 누워있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막 한국에 문화체험을 하러 왔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뭐 한국에 놀러 왔고 여행을 할 거고 뭐 다양한 문화를 느끼고 싶어. 그런데 교실에선 그걸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아침에 일단 수업을 가세요. 수업을 가고 문화체험은 오후에 주말에 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그렇게 매일매일 문화체험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전 수업을 신청해서 오전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아니면 또 주말을 활용해서 그렇게 문화체험을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어 실력이 빨리빨리 늘지 않는, 말하기 실력이 빨리빨리 늘지 않는 학생은 너무 솔직한 학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너무 솔직한 학생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말할 기회를 많이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하기 연습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유학을 온 데는 다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국에 유학을 온 것은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고 싶은 것이었을 거고 그래서 학교를 등록한 것일 테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할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솔직한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잠을 잤어요. 얘기해요. 잠을 잤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누구씨 어제는 뭐 했어요? 잠을 잤어요. 밥을 먹었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파스타 먹었어요. 또 그 다음날 또 물어봐요. 어제는 뭐 했어요? 어제 어떻게 보냈어요? 그러면 잠을 잤어요. 주말에 뭐 했어요? 잠을 잤어요. 맨날 잠을 잤다고 얘기하고 한 학기 내내 뭐 했어요? 잠을 잤어요? 밥을 먹었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딱 이거 3마디. 이것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어 실력이 늘 수가 없겠지요. 좀 똑똑한 친구들은요, 거짓말을 막 합니다. 어제 뭐 했어요? 그러면 저는요, 막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막 얘기해요. 친구랑 설악산에 가려고 해요. 정말요? 그러면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법과 어휘를 내가 써보려고 시도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말하기가 빨리 늡니다. 그래서 너무 솔직한 친구들은 좀 말하기 연습을 할 때 자꾸 거짓말을 해보려고 하고, 배운 문법이나 배운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질문을 했을 때 친구들 앞에서 갑자기 대답이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아니면 그냥 학교에 오기 전에 10분 정도? 그 정도 시간 동안 나는 어제 뭐 했다고 이야기를 할까? 사실 잠을 잤겠지만, 아니면 그냥 일부러 어떤 활동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내일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일부러 재미있는 데를 가보는 거죠. 뭐 예쁜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뭐 유명한 장소에 가보거나 내가 하고 싶었던 활동, 운동, 아무거나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더 이야기할 것들이 다양해지고 이야기할 기회도 많아지고, 아마 그러면 여러분의 그런 말하기 실력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어 말하기 실력이 빨리빨리 늘지 않는 학생의 특징은 너무 소극적인 성격의 학생들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죠. 소극적이면 말이 적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유학을 갔다, 그리고 나는 외국어 실력을 늘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성격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꾸 거짓말을 시키는 것 같지만 외국어를 하러 가서, 유학을 하러 가서, 아니면 외국어를 배우는 학원이나 기관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이 평소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처음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나의 성격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막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이 소극적이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너무 조용하거나 말이 없으면 학생들이 막 잠을 자겠죠?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이렇게 비디오를 찍을 때나 수업할 때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막 시끄러운 사람도 아니고 재미있는 사람도 아닌데 수업 시간에는 그냥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막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다른 성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외국어를 배우러 왔으니까 말하기 능력을 키워야 되니까 일부러 한번 내 성격을 다르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누구씨 하고 선생님이 이름만 불러도 얼굴이 빨개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가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할 때 일단 얼굴이 빨개지고 아니면 울어버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발표할 때나 인터뷰할 때나 너무 이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심하면 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울거나 막 몸이 이렇게 굳어버리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고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 성격이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냥 미쳤다 생각하세요. 내가 미쳤다! 나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내가 한 5문장은 꼭 이야기를 해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그 외국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내용은 재미가 없어도 괜찮고요. 꼭 어떤 특별한 이야기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야기를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무슨 이야기를 하지? 나 어제 잠잤는데? 그냥 나 어제 밥 먹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할 말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세요. 어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지만 컴퓨터를 샀어요. 이렇게 막 거짓말을 그냥 막 하라는 거죠. 그럼 정말요? 컴퓨터를 샀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시작을 하면 선생님이 정말요? 누구씨 컴퓨터를 샀어요? 어떤 컴퓨터를 샀어요?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시작도 안 하게 되면 그냥 하루 종일 말할 기회 없이 그냥 하루가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아무 말이나 시작을 해보려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실력이 빨리빨리 늘지 않는 학생의 특징 네 번째는요. 번역기나 사전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급이나 2급 같은 초급 수업을 하는데 내 머릿속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나 고차원적인 생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단순한 문법과 단순한 단어밖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난 이걸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열심히 선생님 잠깐만요 하면서 사전이나 번역기를 막 찾아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단어를 뭐 알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갈 수는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번역기로 찾은 단어나 문장들이 그렇게 좋은 문장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때가 좀 많아요. 또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학교에 오다가 화재 현장을 봤어요. 불이 막 나는 화재 현장을 보고 학교에 가서 내가 그 화재 현장을 봤다. 거기에 뭐 구급대원들이 왔고 소방차가 몇 대가 왔고 막 이런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단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서 본 화재, 현장, 소방차, 뭐 출동하다 이런 단어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근데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상황을 굉장히 단순한 문장과 단순한 단어로 변형을 잘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다 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럴 때 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불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뜨거워요. 뜨겁다.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쓰면서 막 설명을 합니다. 물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불이요? 불이 났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네, 불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디에요? 어디에 불이 났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봐 줄 거예요. 그러면은 대화가 가능해지죠. 뭐 학교 와요. 길에 불이 났어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대화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화재 현장을 봤어요. 학교에 오다가 화재 현장을 봤어요. 구급차가 출동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런데 초급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잠깐만요. 화재요? 화재가 뭐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번역기에서 사전에서 본 어려운 단어를 던지면 상황 맥락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 대화 상황이. 그래서 그러면은 내 발음에 문제가 있나? 왜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지? 왜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사전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냥 쉬운 말로 설명을 하세요. 쉬운 단어, 내가 배운 단어로 어떻게 설명을 해서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사전이나 번역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특히 자기가 사전에서 찾은 말, 번역기에서 찾은 말을 이야기하면 친구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친구들도 내가 듣기를 너무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교실 수업 자체가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아듣기 어렵고 모두가 어려운 그런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선생님은 열심히 쉬운 말로 바꾸죠. 불이 났어요? 막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그럴 때 너무 이제 그냥 저는 수업 시간에 사전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전이 없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완벽한 어떤 번역이나 뭐 쓰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말하기 할 때는 그냥 사전이 없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사전은 바이바이 해주세요. 한국어 말하기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 학생의 특징 5번째입니다. 바로 완벽주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완벽주의 성격을 가진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머릿속에서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완성이 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의 이유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한국이나 외국이나 어디든지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 그 나라 사람과 말을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에 이제 완벽한 문장을 말해보고 싶은 거죠. 학교에서 배운 문법과 단어와 이렇게 뭐 어순을 완벽하게 해서 한번 이렇게 대화에 성공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대화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 상호작용이 빠르게 일어나는 곳이 교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실 안에서 그런 완벽주의 성향의 학생이 있다면 이런 학생들은 앞서 말한 그 사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잠깐 하고 있었는데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같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대1 수업이라면 기다려줄 수 있지만 수업 상황에서 이 길어지면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친구들이 조금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수업 시간에 저 친구가 저렇게 시간을 많이 쓰면 내가 말할 기회가 적어지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착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밖에서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종이컵을 사고 싶어요. 종이컵을 사고 싶을 때 직원한테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를 한참 고민하면 어떻게 말하지? 먼저 직원을 어떻게 부르지? 직원님? 저기요? 아저씨? 실례합니다? 어떻게 하지?를 막 생각해요. 그러다 이제 선택해요. 그럼 실례합니다로 하자. 실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지? 그걸 뭐라고 부르지? 컵. 이런 거요? 이런 거 어떻게 부르지? 뭐라고 부르지? 막 생각해요. 사전으로 찾아요. 종이컵. 종이컵. 종이컵이 어디에 있어요? 실례합니다. 종이컵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는 너무 1급 같은데 나는 지금 3급이니까 좀 3급 문법을 쓸 수는 없을까? 실례합니다. 혹시 종이컵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직원이 가버린다는 거죠. 이 직원 보내고 그럼 저 직원한테 물어볼까? 계속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놓친다는 얘기죠. 그냥 가세요. 생각이 안 나도 괜찮아요. 일단 뭐 아무렇게나 불러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헤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저기요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부르세요. 아저씨 막 이렇게 불러요. 그럼 직원이 와서 대화가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뭐 아저씨라고 했을 때 저 아저씨 어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불러야 할지 말해줄 수도 있고 그냥 잘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말하세요. 그게 여러분한테는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너무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배운 문법과 어휘를 쓰려고 하는 시도는 좋습니다. 좋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완벽하게 문장을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대화 상황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종이컵 어디? 이렇게만 말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모르겠으면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그러면은 직원이 아, 종이컵이요? 이렇게 말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종이컵이요? 이렇게 듣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세요. 말을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은 외국어 말하기 능력이 빨리 늘지 않는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혹시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었었나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고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말하기가 외국어 그 능력 중에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중에서 말하기가 제일 빨리 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말하기를 못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나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렇게 선생님은 한국말로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습관을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의 동영상에서는 한국어 말하기를 잘하는, 말하기 실력이 빨리빨리 느는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그동안 한번 자기 습관을 돌아보고 고쳐보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